What a beautiful, beautiful sunshine. This is a story which about my concerns. 요즘 지구가 많이 아프지 않습니까? 근데 뭐 기후 위기, 뭐 환경 변화, 뭐 식량 위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콘텐츠들이나 뉴스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지구가 안 아프게, 아니면 예전처럼 돌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관련해서 많은 정보들을 보다 보면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미 늦었다, 이미 되돌릴 수 없다, 지금 생태계라는 거는 다시 되돌릴 수는 없는 거고, 이런 것들은 어떤 메가시티에서는 당연한 일이고 다 예측 가능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10년, 20년 후에 지금보다 1.5도 내지 2도가 올라가는 것, 그래서 온도가 그렇게 올라가면 해수면이 상승하는 것, 생태계 먹이사슬 안에서 생물들이 멸종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예견되어 있는 미래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안 좋은 미래는 예견이 돼 있는데, 이제 그들이 말하는 거는 그런 거죠. 파국으로 가는 거는 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인류가 멸종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거죠. 예전처럼 자연환경이 좋아지는 거는 불가능하고, 뭐 IPCC 보고서에도 정말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됐대요. 그리고 많은 과학자들이 동일하게 예측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되돌릴 수가 없는데, Step 1, wake up early, gonna rise with the sun. Step 2, get some good, some food in you. Step 3, grow hard about what you wanna be. Step 4, everybody just do your thing.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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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 Set your affirmations, aspirations. I got shit to do, the aftermath of preparation. Good food, good mood, blood in circulation. One step at a time, yeah, that's how you make it. Set a goal you control and the steps you take them. I try to pick one dot, have some concentration. And if I make a mistake, it's called education. I try to do this every day, call it replication.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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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ke up. 그래서 내가 선택한 건 최소한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도 하면서 살자는 거지. 최소한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도 실천하면서 살자. 원더풀 캠페인이 뭐냐면, 코카콜라에서 진행하는 플라스틱 리사이클링 프로젝트. 투명 음료 플라스틱을 라벨을 제거하고 내부를 세척하고 뚜껑을 닫아서 다시 코카콜라에 회수하면 굉장히 고품질의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100% 리사이클링 할 수 있다. 네, 최소한 라벨 제거해야 되고 내부가 세척돼야 되고, 그리고 뚜껑을 꼭 닫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분리수거가 되면 그거는 정말 100% 다른 무언가로 재생산될 수 있다. 그 플라스틱이 선순환될 수 있는 원리를 알려주는 캠페인이라는 게 취지가 너무 좋더라고. 그게 원더풀 한 번 더 플라스틱 캠페인이야. 더 풀. 사실은 우리가 그냥 분리수거하는 걸로는 재활용이라는 게 안 된대. 그리고 그것도 있대. 투명 음료 플라스틱이랑 그냥 플라스틱이랑 구분되는 이유가, 이게 재활용됐을 때 원재료에 독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면 생수통은 내부 세척도 안 해도 되고, 그거를 라벨 제거하고 뚜껑 닫아서 분리수거 해주면 그게 고품질의 플라스틱이야. 그래서 그걸 100% 재활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엔진오일 같은 거는 또 플라스틱 통에 담겨 있는데 그거는 사람 입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음료 페트병이랑 분리되는 거지. 엔진오일 했던 걸 재활용
재활용하면 그게 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본드통 뭐 이런 거랑 음료 플라스틱이랑 같이 분류가 되면 100% 재활용이 안 되는 거지. 코카콜라가 목표로 하고 있는 건 그거래. 플라스틱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니까 자기들이 만들어낸 걸 100% 회수하는 거. 코카콜라를 구매한 사람들이 다시 코카콜라의 페트병을 돌려보내는 거지. 그럼 자기들이 이걸 재활용해서 다시 또 코카콜라 페트병을 만드는 거야. 그럼 걔네들은 프로 재활용이 되니까 자기들이 쓰는 원자재들이 투자금이 그만큼 덜 들어가서 좋을 거고, 그리고 소비자들은 지구 환경이 파괴 안 되니까 좋을 거고, 그 선순환 사이클을 좀 알리자는 건데 쉽지 않지. 일본이 굉장히 잘 돼 있대. 그 분리수거 시스템이 제품마다 예를 들면 번호가 먹여져 있다는 거야. 1번, 2번, 3번, 4번. 그럼 버릴 때 그걸 보고 1번이면 1번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고 2번이면 2번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고. 근데 그거 들어보니까 그렇게 분리수거를 할 수 있으면 너무 편할 것 같은 거야. 우리도 똑같이 분리수거를 할 때 예를 들면 스티로폼 같은 거, 근데 스티로폼에 1번이라고 적혀 있으면 고민 안 하고 그냥 1번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지. 그래서 분리수거 시스템 일본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그 어떤 리사이클링도 좀 성공률이 높은가 봐. 그래서 나는 사실 그거 듣고는 이제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좀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리도 그럼 숫자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 그치? 일본처럼. 가시죠. 의자를 신발을 안 신고 나왔어. 야, 괜찮아. 괜찮은데 하나만 우리가 설치를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아, 3개나 줬어? 내가 많이 응모를 해가지고 3개를 받을 수 있는 걸 응모를 했어. 코카콜라에서 진행한 캠페인 한 번 더 플라스틱. 오, 이게 콕다가 그거 아시죠? 그 뭐죠? 맥주 병따개랑 캠핑 의자, 코카콜라, 블랙야크랑 콜라보를 했나봐요. 야, 뭐 설치할 게 없어 보이는데? 굉장히 작구나. 이게 근데 여름에 그게 좋대요. 밑에 여기가 그 보냉 공간이 있습니다. 아이스박스처럼.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맥주를 넣어놓고 굉장히 작네. 여기 진짜 너무 작다. 의자가 이게 고정이 안 되네. 근데 오히려 작아서 또 휴대용이 좋은. 여기 이렇게 좀 마감 처리가 돼 있네요. 한번 앉아보시죠. 이너뷰를 한번. 이게 앉은 키가 제 원래 캠핑 의자보다 높네요. 그래서 등받이가 작았는데 안 불편한다. 불편해요. 기대기는 좀 불편하고요. 코어 고정을 통해서 고정을 하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기대면 불편하네요. 뭐 예를 들면 탄소 같은 거는 서울에서 나오는 탄소 비율이 40%가 자동차, 거기서 나오는 탄소를 없애려면 모든 자동차들을 동시에 전기차로 바꾸면 40% 탄소가 감소되는 거니까 거시적인 관점에서 행동들이 일어나면은 최대한 막을 수 있을 텐데, 그거는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모두가 동시에 그런 행동을 취한다거나 국가 정책을 제시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고민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내가 먼저 움직이면 내 옆 사람이 움직이고, 그럼 그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작은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그 커뮤니티가 거듭 담론을 만들고 그게 그 공동체의 움직임으로까지 연결이 되면 지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위로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것에도 관심이 많은 게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지구를 어떤 사랑해서 뭐 인류애적인 뭐 그런 동기보다도 올바른 행동을 하는 내가 좋은 것 같아요. 올바른 행동을 통해서 작은 것을 돕고 있다는 그 성취감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이왕 사는 거 조금 더 남들한테 아니면 지구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사는 방식은 무엇일까를 좀 찾는 것 같고,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들이 이런 원더풀 캠페인에 참여하게 된 동기고, 뭐 저희가 뭐 전기를 절약한다거나 물을 절약한다거나 뭐 어떤 리사이클링 브랜드를 소비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거기서 기인하는 거 아닌가, 그런 말을 쓰더라고요. 그 환경 감수성, 어린 학생들한테 환경 감수성을 키워줘야 된다. 그래서 이를테면 뭐 이런 것 같아요. 저희가 어렸을 때 손을 씻어야 된다는 것을 교육을 좀 뭐랄까 지독하게 받잖아요. 폭력은 나쁜 것, 살인은 나쁜 것, 그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 교육에서 형성되는 나중에 그들이 사회 구성원이 됐을 때 만들어지는 사회가 전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좀 공포심이라 그래야 될까요? 어떤 교육 현장에서 환경 감수성이라는 걸 아이들한테 다 심어주면 성인이 됐을 때 자연스럽게 최대한 물을 절약하고 뭐 전기를 절약하고 자원을 절약하고 석유 기반의 에너지가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기반
기반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어디선가 본인이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렸을 때 환경 감수성이라는 것으로 가지고 있으면, 대다수의 사회 구성원이 그런 사회가 지금보다는 그 환경이 파괴되는 속도가 더 느려질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나부터 그러면 환경 감수성을 키우고, 그리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 환경 감수성이 좀 커지면, 그런 사람들이 조금 더 많아지면 또 그 다음 세대가 그런 감성을 물려받고 좋은 가치관을 키우고, 그 좋은 가치관을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사회가 만들어지면 전 인류가 동시에 전기차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대다수가 전기차를 쓰는 것이 지구 환경에 뭐가 도움이 되는지를 이해하고 있는 사회이면은 과학자들이 말하는 파국으로 가는 거는 막거나 조금 더 늦출 수 있지 않을까. 기성세대들은 어떻게 해야 돼? 이미 대다수잖아. 왜 장착이 잘 안 될까? 기성세대들 환경 감수성이. 뭐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무책임에서 오는 거 아닐까요? 사실은 이 지금 저희가 말하는 거는 젊은 사람들이나 어린 학생들은 훨씬 더 그게 좀 더 뜨거울 수 있다고 생각, 그 이슈가.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질 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자들도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예전에 오존층이 파괴됐을 때 그게는 그 프레온가스인가요? 그거를 뭐 이렇게 국제협약에서 전면적으로 전 세계에서 생산이나 판매를 금지하는, 그거를 막았던 거는 눈앞에 보이는 거여서 피부암이 발생하고 막 온도가 굉장히 빨리 뜨거워지고 뭐 이런 것들을 체감했기 때문에 행동을 옮길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의 것은 빙하가 저쪽에서 녹고 있는다거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아닌 곳에서부터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거기서 체감률이 낮기 때문에 뭔가 그들한테 설명하거나 설득하는 게. 근데 최근에 재밌는 비유를 봤어요.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래요. 1초에 핵폭탄이 5개에서 6개 정도 터지고 있다고 보면 된대. 그러니까 그 정도의 열을 뿜어내고 있는 거래요. 우리가 지금 메가시티에서, 공장에서, 아니면 건물을 유지하는 것에서 계속해서 그런 열을 막 뿜어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공장에서 메탄가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간다 보다 1초에 5-6개씩 핵폭탄이 전 지구에서 터지고 있는 거라고 비유를 하니까 조금 이해가 쉽더라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좀 재밌는, 말씀하신 기성세대들이 ESG 경영을 하는 이유,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 돈을 지키려고 하는 거다.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데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 왜 ESG 경영을 해야 되느냐? 지구가 멸망하니까. 내 돈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내 돈이 안 없어지려면 지구가 존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ESG 경영을 선택해야 되는 거, 그건 필수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결국은 체감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손씻기 중요하다고 우리가 떠들어대도 잘 안 씻잖아. 그렇죠. 근데 코로나가 발병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잘 씻지. 그래서 체감이 중요한 것 같아. 환경오염이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랑, 더 중요한 체감이 내가 지금 텀블러 쓰고 플라스틱 안 쓰고 이러는 게 내가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가 체감이 안 돼서 그런 거야. 느껴지지는 않으니까 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시민의식이라 그래야 될까? 전체 사회 구성원이 이거를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우리가 생활 습관을 바꿈으로써 지금보다 조금 더 악화되는 걸 늦출 수 있거나 좀 더 방어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다 같이 노력해야 되는 거지, 꾸준히. 그 애플 같은 기업이 ESG 경영을 하지 않은 업체와는 협력을 하지 않겠다. 그런 거대 공룡기업이 그런 선택을 함으로써 바뀌는 어떤 선한 영향력? 그런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럼으로써 관련 업계 인더스트리가 다 바뀌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 거기랑 거래하는 업체들도, 그래서 뭐 애플은 나스닥 시총 1위잖아요. 그런 기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소비자들, 뭐 어떤 비즈니스 업계에서도 환경에도 도움되는, 환경에 폐를 끼치지 않는 방식, 당연하게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같은 개인들은 그러면은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느냐. 근데 뭐 저는 이제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뭐 그냥 개인적으로 하면서 행복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쓰레기 버리는 것보다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저희 더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처럼 관심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기업들이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것만으로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 아닌가. 또 뭐 신재생 에너지 같은 거 이야기하면 그러더라고. 신재생 에너지가 과연 친환경인가? 막 산 위에 이렇게 태양광 패널도 다 올라가 있고 나무가 죽어가는 쟤네 때문에 저게 과연 친환경이냐?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로, 그러니까 뭐 수력이나 풍력 같은 것들을 동력으로 전환할 때 석유가 쓰인대요. 또 전문가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변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동력으로 쓰일 때 석유가 사용되는 양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고, 그 목표를 가지고 가야 나중에는 석유 없이 친환경 에너지가 우리 동력으로 온전히 쓰여질 수 있는, 예전에 비해서 옥수수나 가축을 생산하고 우리 식탁까지 올라오는데 드는 에너지가 10분의 1로 줄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전기차를 만드는데도 석유가 드는데, 전기차를 타는 게 우리가 느끼기에 친환경 100%는 아니지만 그 목표를 가지고 계속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언젠가는 우리가 만드는 제품이나 사용하는 것의 에너지들이 다 100% 친환경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거기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투자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투자가 돼야 된다는 거는 정치권이잖아요, 결국은. 근데 그 정치는 시민들의 여론이나 바람에
의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느냐, 우리도 같이 노력하고 있느냐가 그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식용곤충 아이템을 그렇죠. 식용곤충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대가 있어요. 식용곤충의 대중화가 앞으로 친환경으로 나아가는 체감을 가장 크게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식용곤충 시장을 키우는 것, 그런 대체 식품들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나고 다양화되는 게 작은 도움이나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오래 걸리겠지만 실제로 식량 자원들이 많이 어려워진다고 하면 대체 식량들이 많이 좀 늘어나야겠죠. 에너지를 덜 사용하고 환경에 피해를 덜 주는, 최소화하는 방법의 식량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겠죠. 그게 저희가 식용곤충 아이템을 개발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 저도 기대가 됩니다.